자, 47페이지 보자. 자, 페이지 47페이지 내용.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태양계 앤드 지구의 형성. 여기 내용은 좀 이제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태양계의 형성은 태양계가 별이잖아요. 별의 탄생, 요 얘기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47페이지.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일 처음 뭐야? 성운이 있었다. 두 번째, 원반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중심부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원시 태양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을 이름을 그냥 태양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계 성운이 있었고, 얘가 당연히 중력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통해서 태양계 원반, 회전을 하면서 원반을 만들고 가르고 원시 태양이 중심부에서는 형성이 되고요. 그 원반, 이 원반 주변부에 돌고 있던 원반의 미행성들의 충돌. 그래서 행성.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성이라 썼는데 원시 태양계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중심부에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쭉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 과정에서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원반이란 뜻이에요. 태양계의 성운이 회전했다. 그리고 원반에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증거. 원반의 증거. 뭐가 있을까?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성운이 있었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원반이 형성이 된대. 여기에 이제 뭐가 탄생을 해? 원시 태양. 얘가 원반. 회전을 하게 됐다. 뭐 이런 회전을 쫙 하게 됐다. 그 이 원반 주변부에 작은 천체들이 뭉쳐서 점점 뭐가 만들어져?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요. 원시 미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점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그 다음에 주변부에는 뭐가? 원시 행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원반이 형성됐다라는 증거. 원반의 증거는 뭐예요? 몇 가지가 있죠. 살펴보자면, 현재 태양계를 보게 되면 태양 자체 자전을 해야 하네요. 태양 스스로 돌아 안 돌아? 돌아요. 태양 자전 어느 방향으로 도니? 이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자전을 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주변에 있는 행성들, 지금 현재 수금지와 목토천의 행성들, 얘네들이 공전을 하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공전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 방향에 갔다는 뜻이야. 회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원반의 증거로서 활용이 됩니다. 원반의 증거로서 태양의 자전 방향과 그리고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뭐하다? 일치한다. 두 번째, 또 다른 증거.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의 행성들이 공전하는 면을 보게 되면 태양이 이렇게 중심부에 있고요. 수성은 이렇게 돌고 뭐 금성은 이렇게 돌고 지구는 뭐 이렇게 공전 궤도면이 다 지각각이야?
거의 뭐해? 일치하지. 이 모양이 아니잖아. 그죠? 수성 이렇게 들고 금성 이렇게 들고 지구도 거의 이렇게 들고 화성 이렇게 돈단 말이지. 그 얘기는 원반에서 행성이 탄생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의 면 거의 나란하다. 이게 태양계 성운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활용이 됩니다. 태양계 자체는 성운에서 출발해서 탄생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요걸 또 물어봅니다. 미행성 충돌 과정에서 행성, 앞으로 이제 진화가 될 행성의 질량은 점점 뭐 된다? 커지는 거예요. 합쳐진다. 여기 충돌했는 게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행성들의 질량과 크기가 점점 뭐 된다? 증가한다. 그리고 충돌 횟수는 미행성들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되니?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충돌할 놈들이 계속 충돌하면 이제 충돌하는 놈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충돌 횟수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 행성의 질량과 크기는 증가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을 나누게 되면 태양계의 행성의 구분, 일단 태양에 가까운 곳과 태양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으로 구분을 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지는 행성은 어떤 행성들이 만들어졌어? 무슨 형 행성? 지구형 행성. 그치? 그리고 좀 먼 곳에서 만들어진 행성들을 우리는 무슨 행성? 목성형 행성이라고 분류를 한단 말이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을 하고요. 지구형 행성은 구성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거운 원소, 그죠? 가로 열고 암석. 돌덩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구형 행성이고,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벼운 원소.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양에 가까운 애들은 무거운 원소, 태양에 먼 애들은 가벼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온도 때문이야. 아시겠어요? 태양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뭐예요? 높겠지. 태양에서 먼 곳은 차갑겠지.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는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기체 성분들은 이미 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어떻게 되고 밀려나고, 가까운 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놈들은 뭐예요? 끓는 점이 뭐한 놈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뭐한 놈들? 그래서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 높은 온도에서 녹거나 끓는 물질들은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아직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녹거나 끓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고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 수소라든가 헬륨 같은 경우는 끓어버렸겠지, 기체가 됐겠지. 그래서 태양 바깥쪽으로, 태양계 좀 멀리 쪽으로 바깥쪽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밀려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벼운 원소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뭐한 물질? 낮은 물질로 구성이 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서 참고로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래요? 철이지. 그 다음에 규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고, 목성형 행성들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기체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구분할 때, 그다음 구성 물질로 구분을 하고요. 그럼 온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보게 되면 크기와 질량 한꺼번에 쓰자. 지구형 행성은 크기 질량이 커 작아? 작다. 목성형 행성은 크기도 크고 질량도 커요. 기체인데 질량이 커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질량 전체적으로 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밀도를 얘기를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행성의 밀도는 누가 밀도가 커? 얘는 암석이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크고 목성형 행성 밀도가 작다. 그죠? 그 다음에 위성, 거느리고 있는 행성 주변에 있는 위성의 수.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없거나 하나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0, 1, 2. 그지? 수성,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지구는 위성이 몇 개야? 한 개. 화성은 위성이 몇 개니? 두 개. 근데 목성형 행성은 위성이 매우 많아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견된 위성만 해도 6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의 유무. 행성 주변에 있는 고리. 지구형 행성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목성형 행성은 다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토성이지. 토성은 그래서 육안으로도 고리가 보이나?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요. 목성도 고리는 있긴 있는데 망원경으로도 관찰이 좀 힘들어. 희미하게 보여. 왜냐면 보이는 각도와 고리가 이루고 있는 각도가 지구에서 보이는 각도하고 고리가 존재하는 그 각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보이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돼? 지구의 형성 과정. 지구의 형성 과정. 페이지 몇 페이지냐? 48페이지. 자, 지구의 형성 과정은 아까 좀 전에 정리했던 태양계의 그 생성 과정 중에 일부가 되겠지. 태양계 자체의 생성 과정에서 미행색유체 충돌이 있었잖아. 거기서부터 지구가 이제 탄생의 시작을 보면 되겠죠. 미행성체 충돌. 초창기에는 그러면 충돌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드물게 일어났어요? 다반사로 일어났겠지. 물질이 많으니까. 그죠? 충돌 빠바바바바 계속 합쳐져.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충돌 과정에서 지구의 크기와 질량은 뭐 됐나? 점점 커졌다. 질량도 많아지고 크기도 점점 커지고. 아시겠죠? 근데 충돌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할 때마다 수소폭탄, 핵폭탄 수만 개가 터지는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지. 에너지가 빵빵 농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가 뭐하는 일이 벌어져? 녹아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지구 전체가. 지금은 밟고 다니는 땅 자체가 없고 그냥 지구 자체가 용암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야.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래? 마그마 바다 상태. 충돌에 의한 에너지로 녹은 상태. 지구 전체가 녹은 상태. 마그마 바다가 됐다. 이 마그마 바다 상태를 굳이 중간에 끼워놓고 암기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냥 미행성체들이 충돌할 때 봐봐. 이런 돌덩어리가 그냥 뭉쳐. 찰떡덩어리 뭉치듯이 막 버버버벅 뭉친다고 쳐. 퓨 날라가지고 빵. 퓨 날라가지고 빵. 막 뭉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깥쪽의 밀도와 중심부의 밀도가 어떨까? 미행성체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구 중심부의 밀도와 지구 바깥쪽의 밀도가 어떨까요? 다름이 없죠. 랜덤이잖아. 아시겠어요? 이때는
충돌 과정에서 중심부나 바깥쪽이나 어디가 밀도가 크다 작다가 성립이 안 돼. 랜덤으로 계속 부딪히고. 뭔 얘기인지 알겠니? 다시 그래서 이때는 현재 우리 지구의 내부 구조에서 핵과 멘틀로 구분을 하는데 그 핵과 멘틀의 침상 구조가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충돌 과정에서는. 그런데 마그마 바다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용암, 녹아서 전체적으로 무슨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액체 상태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액체 상태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밀도가 큰 물질과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자연스럽게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여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부에는 밀도가 뭐한 물질로 채워져? 큰 물질이 가라앉아서 중심부를 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액체 상태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뭐가 형성됐다는 얘기야? 멘틀과 핵이 형성이 된 게 이 시기 되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요. 마그마 바다 상태일 때 뭔 일이 벌어졌어? 핵과 멘틀의 분리 또는 형성. 밀도 큰 물질. 멘틀은 상대적으로 핵에 비해서 밀도가 작은 물질로 분리가 된 시기가 마그마 바다 상태였다. 액체 상태. 그런데 충돌은 점점 어떻게 돼? 횟수가, 충돌 횟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뜨거워진 게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고 이제 서서히 뭐 하게 돼? 냉각하기 시작하겠죠? 냉각을 거쳐서 냉각 과정을 거쳐서 바깥쪽부터 냉각되게 되겠지. 그래서 지구의 바깥쪽이 먼저 굳어버리게 되겠죠? 뭐 형성이라는 얘기야? 지각 탄생. 가장 바깥쪽이 먼저 식어서 지각. 그리고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대기 성분도 냉각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물의 응결이 일어나게 되겠지.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비로 떨어져서 낮은 곳의 지각으로 모이게 되겠죠? 뭐가 형성됩니다. 바다. 지각과 바다 형성. 이해되셨죠? 냉각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지구상에 물 속에서 최초의 뭐가 탄생하는 얘기야? 생명체 출현.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출현하나요? 지각에서 출현하나요? 바닷속에서 출현하나요? 물에서 출현했죠. 왜? 우리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웠던 거 있잖아. 암기식 교육을 통해서 지각, 땅에서 생명체가 탄생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외선 때문이야. 자외선.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은 에너지가 많은 빛이란 말이야. 자외선은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속에 DNA나 RNA, 그 유전 물질을 뭐예요? 파괴시켜버려, 변형시키고. 그래서 자외선을 직접 쪼이게 되면 세포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 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뜻이야. 근데 초창기 지구는 그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방패가 없었어. 근데 유일하게 그 방패 역할을 했던 게 뭐야? 물이야, 물. 자외선은 물을 뚫지 못해요. 물 한 10m만 투과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외선은 다 물에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물속은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출현했다? 물속에서 출현했을 것이다. 뭐 바다에서 출현했을 것이다 라는 게 대표적인 중론이 되겠지. 그러면서 최초의 생명체는 자 여기서 이런 것도 디테일로 외우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 그 생명체는 광합성 작용을 했다? 아니다. OX. 광합성 작용 못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는 산소 호흡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왜? 지구상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그릴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 전에서부터 탄생을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대기의 성분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었냐? 대기 중에 일단 최초에 탄생한 지구에서 대기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였다?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 그러다가 그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훅 줄어들게 됩니다. 급감하게 되어요. 대기로서의 이산화탄소야. CO2.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뭐였니? 질소. 근데 그 질소는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그 양은 뭐돼? 유지가 돼. N2. 그래서 현재 대기의 주성분은 뭘로 이루어지게 돼? 질소가 대빵이야. 그러면 산소는 어떠냐? 산소는 원래 없었어. 빵! 그러다가 갑자기 슬금슬금 어떻게 돼?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얘가 산소 O2. 아시겠죠? 그러면 생명체 탄생은 언제냐? 산소를 만드는 건 당연히 생명체, 광합성 작용하는 생물이 그 산소를 만들었겠죠? 근데 최초의 생명체는 이 이전이에요. 이때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요때는 뭔 탄생이라고 표현해야 돼? 광합성 생물 출현. 요때는 최초 생명체. 그래서 처음 지구에서 만들어진 생물은 광합성 작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세포야, 다세포야. 단세포 생물체였겠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광합성하는 생명체,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어. 비유를 하자면 지금 물속에 존재하는 광합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 작용을 한단 말이야.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애들. 사이아노박테리아. 알겠어요? 걔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 그러면서 대기 중에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대기 중에 충분한 산소가 농축되면서 산소 O2에 산소 혼자 O가 결합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 O3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O3가 바로 이름 뭐야? 오존. 오존층이 형성이 되게 돼.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되고 농축되다가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이론이야. 그럼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했어? 자외선을 흡수하기 시작해. 그래서 지표로 땅으로 도달하는 자외선, 대부분의 자외선을 도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육지도 이제 생명체한테는 육지도 안전한 곳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육상 출현, 생명체의 육상 출현.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생명체 종과 수가 증가하게 돼. 아시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개념확인 문제 49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49페이지 1번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원시 태양 형성, 미행성체 형성, 원시 행성 형성, 태양계 성운의 형성.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성운이 먼저겠지. 라. 그 다음에 태양이 먼저죠. 가. 그 다음에 미행성이 먼저야, 원시 행성이 먼저야. 미행성이 먼저예요. 나. 그 다음이 원시행성. 문제 2번 태양계의 설명 OX를 해라. 초신성 폭발 잔해의 일부가 태양계 성운을 만들었다. 맞아 틀려? 그 증거는 뭘로 우리는 알 수 있어? 지구의 지금 우라늄, 구리, 금, 납 이런 거 있다고. 그 우라늄, 금, 납 이런 것들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잖아. 그걸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다고.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탄생을 한다고? 초신성 폭발할 때 탄생을 한다고. 그러면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태양계의 성운에는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초신성 폭발이 그 주변에는 이미 있었었다. 1번은 맞는 얘기다. 2번 미행성체 충돌로 원시 태양이 만든다. 야, 행성 충돌에 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틀렸고요. 3번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다. 틀렸죠? 지구형 행성이고요. 4번 태양의 자전 방향과 원시 행성의 공전 방향이 같다. 같죠? 그래서 원반 형성의 증거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그림은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일부를 나타냈다. A가 가까운 곳, B가 태양으로부터 먼 곳인데 A보다 B 지점에서 물리량이 더 작은 것. 태양에서 먼 곳에서 물리량이 작은 것. 기억, 온도, 니은, 구성물질의 녹는 점, 디귿, 행성들의 평균 밀도. 작은 건 뭐예요? 온도 어때? 낮죠? 구성물질의 녹는 점 낮죠? 밀도 낮죠? 하나다 다 작은 값이네요. 3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4번 지구의 행성부터
형성부터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과정. 제일 먼저 뭐예요? 미행성체 충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그마 바다 형성. 그런 다음에 멘틀과 핵의 형성. 그리고 지각 탄생, 생명체 탄생.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문제 5번. 지구의 형성 과정 OX를 달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철, 니켈 등의 물질이 가라앉아 핵을 형성한다. 철, 니켈은 밀도가 큰 물질이야, 작은 물질이야? 철과 니켈. 금속 물질이지. 밀도가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라앉아가지고 뭘 이뤘다는 얘기야? 핵을 이뤘다는 얘기야. 그래서 멘틀과 핵에서 여기서 핵을 이루고 있는 지구의 핵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이 대표적인 게 뭐라는 얘기야? 철과 니켈이라는 얘기입니다. 밀도 큰 물질.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지구 탄생 초기에 대기의 주성분이 질소, 산소였다. 아니죠. 대기의 주성분은 뭐였다고? 이산화탄소, 질소였어. 근데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흑암했다 그랬잖아. 어디로 간 거야? 바다로 녹아 들어간 겁니다. 광합성 작용에 사용한 거 아니에요. 광합성 작용은 나중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산화탄소의 양은 그 이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어디로 갔다? 대부분 바닷물에 녹아 들어갔다. 이해됐죠?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CO2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뭘로 존재하냐면 CO3 2- 탄산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존재할 때는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한다.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3번.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했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원시 지구에서 지구로 진화하면서 질량은 거의 일정하였다. 자, 원시 지구에서 지구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질량은 거의 일정했대. 맞아, 틀려? 틀렸다고. 미행성체 충돌하는 과정에서 질량 뭐 된다고요? 증가한다고. 크기도 증가했다고. 그래서 거의 일정했다. 틀린 말이고요. 6번. 다음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원소.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뭐야? 철. 그리고 이 원소는 질량이 뭐인 별 내부에서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고 그 원소 중에서 가장 뭐한 원소다? 무거운 원소이다. 정리되셨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